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발효인문학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효라고 하면 여러 가지 생각하시는 것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제가 생각하는 발효는 아주 간결명쾌합니다. 예전에는 다시 말해서 근대 물이 들어오기 전에 주로 저장 쪽으로 발효가 연결이 돼 있던 것으로 누구나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제가 꽤 많은 반평생 발효에 매진해 오면서 느낀 거는 발효의 가장 큰 공덕은 바로 독성 해독 내지는 완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저장성도 포함이 돼요. 그건 예전부터 내려오던 거니까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독성이 해독되고 독성이 완화되는 것에 포함이 될 수 있겠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몸에 굉장히 유익한 음식 또는 음료 제조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음식을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1차적으로 균형식 아무리 좋다고 해도 과유불급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마찬가지로 내 몸에 맞는 것 내 몸이 원하는 것을 골고루 먹는 균형식. 두 번째, 나의 체질에 맞는 체질식. 세 번째, 독성이 최대한 완화되거나 또는 그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소화시키는 기능에서 큰 부담이 없이 잘 삭힐 수 있도록 해주는 우리말로 삭혀서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게 해주는 발효식. 그래서 균형식, 발효식, 체질식.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늘 그 전에 강의를 할 때마다 늘 말씀드렸던 게 발효의 절대 조건 네 가지를 항상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누룩 박사가 주창해온 발효의 절대 조건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공유를 하나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보이시나요? 이게 제 책이에요. 어, 중요한 거는 이 보시는 대로 내 몸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발효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발효에 대한 새로운 통찰이라는 부제를 붙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대대로 물려받은 그 전통 발효, 자연 발효라는 그 기술은 단순하게 쉬운 얘기로 된장, 간장, 고추장, 젓갈, 식혜 등등을 만드는 김치 등등을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저의 판단으로는 적어도 자원이 없는 우리의 미래 100년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원천 기술이라고 제가 해석을 했어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지금도 그거는 틀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제가 이제 해왔던 여러 가지 발효 제품들을 소개를 해놓은 거고요. 더 중요한 게 여기 있는 대로 인생도 사랑도 곰사가 제맛입니다. 곰사는 걸 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발효는 굉장히 어렵게들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어떤 식재료들이 제대로 사가서 우리한테 맛있게 먹을 수 있거나 몸에 약이 되거나 피와 살이 되거나 하는 그런 기미로 작용이 되면 그게 발효인 거고요. 그게 썩어서 부패돼서 못 먹게 되거나 악취를 풍기거나 하면 그게 부패거든요. 여기 있는 대로 발효의 부패는 정말로 한 끗 차이입니다. 한 끗 차이.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실제로 저는 화학을 별로 이렇게 거들먹 그러진 않습니다만 그 화학식으로도 발효와 부패는 식은 똑같아요. 다만 그 과정이 틀린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원리를 알아야 물리가 터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그러면 공유 기능이 좀 저기가 되네요. 여기서 잠깐 제가 밑으로 내려서 목차 중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어, 여기 있네요. 다시 한번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대략 앞머리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먼저 발효가 왜 중요한지 그다음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요 159쪽에 보면 꼭 알아야 될 발효의 절대 조건 네 가지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볼 때는 이 조건 네 가지가 발효에 대한 전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선 압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발효는 미생물과의 대화여 기다림의 미학이다. 무슨 뜻이냐면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까요? 발효의 절대 조건 첫째, 발효는 미생물과의 대화여 기다림의 미학이다. 발효의 절대 조건 두 번째, 숨쉬게 하라 썩지 아니하리라. 발효의 절대 조건 세 번째, 먹이와 생육 환경이 미생물을 움직인다. 발효의 절대 조건 네 번째,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자, 우선 앞쪽에서 말씀을 이렇게 해놨는데, 첫째, 오늘은 발효가 미생물과의 대화이고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주제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라는 게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서로 사람과 서로 사귀거나 교류를 할 때 말이 안 통하면 제일 답답하죠. 오죽했으면 우리 속담에 벙어리 냉가슴 알듯한다는 속담이 있겠습니까? 그만큼 서로 소통이 안 되고 감정이 공유가 되거나 교류가 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는 미생물도 미자, 작을 미자잖아요.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생명체를 미생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미생물 또한 마찬가지에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걔네들이 보내는 신호를 감지해서 걔들이 지금 어떤 게 무엇을 원하고 지금 어떤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포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일컬어 발효는 미생물과의 대화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두 번째, 쭉 이렇게 교육을 하고 수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서두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서두르면 필패입니다, 발효는. 망조가 들어요. 왜냐하면 발효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들으신 분,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쉬운 얘기로 생명체니까 우선은 내가 먹는 음식이 내가 되는 거잖아요. 오늘 내가 먹는 음식이 내일에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맛이니 기미니 또 영양이니 등등으로 여러 분류가 돼 있고 이제 그쪽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어찌 되었든 맛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맛은 결국 우리가 감별할 수 있는 본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후천적 본능. 그래서 미생물과의 대화고 이제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제가 늘 설명드릴 때 사람은 뭐가 있어요? 음식을 먹을 때 저작 기능이 있어요. 그렇죠? 씹어 먹거나 끊어 먹거나 한단 말이에요. 입에서 앞에 절치, 양면 송곳니에서 찢어서 먹고 어금니로 저작을 해서 먹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 그 뭐 간간이 뭐 채식이 좋다, 육식이 좋다, 뭐 이런저런 말씀이 나오지만 사실은 치아 구조 속에 인간이 먹어야 될 음식의 구조는 다 들어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뭐 찾아보시면 다 있을 거니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사람은 씹어서 먹어요. 씹어서. 치아로 씹어서 그다음에 입안에 나오는 침샘에서 나오는 소화 효소를 통해서 1차적으로 저작 기능을 통해서 소화를 흡수를 시키는데 미생물은 그렇지가 않아요. 미생물은 아주 작은 생명체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걔네들의 생체 구조를 보면 치아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먹어요? 바로 삭히는 거예요. 침을 발라놓고 내뱉어 놓고 거기에서 그 삭혀지면 그 삭힌 즙을 빨아서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 어른들이 삭힌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기가 막힌 통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발효를 얘기할 때는 흔히 어, 띄우고 삭히고 익히는 과정이라고 우리말로 압축을 해요. 무슨 뜻이냐면 띄운다는 얘기는 발효시키려면 발효를 시킬 수 있는 원천 재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대표적인 게 메주, 누룩 또는 이제 소금과 양념 등이겠죠. 그 다음에 삭힌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잘못돼서 과불급이 생겨서
아니면 환경 조절이 되지 않거나 온습도가 문제가 생기거나 해서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또는 다른 잡균이 끼어들거나 해서 이게 우리가 원했던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삭는 게 아니라 썩는 거죠. 그래서 아까 발효와 부패는 한 끗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바로 삭히는 거냐 썩히는 거냐는 차이라고 우리말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잘 삭혀질 수 있는 조건만 되면 기다리기만 하면 나머지 됩니다. 쉬운 예로 제가 이제 아직 공지는 않았고 아마 이거 끝나고 나서 내일 정도 공지를 올릴 건데 처음 할 때부터 너무 많은 분들이 오시게 되면 교육의 효율성이 없어서 제가 일부러 늦게 내일 올릴 거예요. 그래서 5월 31일 날 재능 나눔 드라이빙 힐링 센터라는 곳에서 꾸러미 체험을 할 거예요. 무슨 꾸러미냐면 맛있는 된장 만드는 거 하고 맛있는 술, 사과 동동주 만드는 거. 그다음에 이제 하시면서 오셔서 지금 여름이잖아요. 초여름이니까 시원한 게 땡기는 계절이기 때문에 제가 석쇠구이를 곁들인 그 냉면 서비스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실습하시는 된장과 술을 먼저 시음을 같이 하신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가실 때도 모르긴 해도 좀 넉넉히 이게 퍼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담이었습니다만 이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발효는 미생물과의 대화요 기다림의 미학이다. 그럼 여기 핵심은 뭐예요? 대화하고 미학, 기다림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화를 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서로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어느 쪽 방향으로 발효를 하시든 발효 음식을 개발하든 사업을 하든 취미라든 상관이 없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 어르신들 한 쉬운 얘기로 일자무시라고 해서 글 모르시는 분들도 전부 다 뭐를 했어요? 발효 음식을 기가 막히게 만드셨어요. 뭐로 하신 거예요? 감으로 체득을 하신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하면 너무 막연하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 수업 과정에서는 이제 이런 걸 알려드릴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이를테면 이런 게 있죠. 엄청나게 많은 시설이나 장비를 갖춰놓고 미생물을 관찰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일상생활에서 그거는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활 발효를 지향하기 때문에 생활대학을 지향하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감을 잡을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하나씩 알려드릴 거고요. 그건 뭐 크게 어렵지 않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이 강의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발효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음식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건강에 관심이 있어서 오셨을 테니 우선 오늘은 발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발효는 일차적으로 미생물과 이 대화이고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대전제를 깔지 않으면 발효의 궁극으로 들어가실 수가 없고 큰 재미를 보실 수가 없어요. 제 경험담입니다. 두 번째, 제가 이제 제시하는 게 발효의 절대 조건 두 번째가 숨쉬게 하라 썩지 아니하리라라는 슬로건이에요. 사람만 숨 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체에 보면 사람도 뭐 엄청난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60, 70%가 물이거든요, 수분.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뭐 골수로 이렇게 그래서 골수에 사무친다고 하는 그 수는 그 물이 아니라 뼛속에 있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어찌됐든 미생물도 대부분의 미생물들은 그 물이 없이는 발효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걸 가수분해라고 합니다. 가수분해. 물을 매개로 해서 삭히는 활동하는 것이 발효라는 것이라 해요. 발효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썩지 않게 해야 되고 썩지 않게 하려면 숨을 쉬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발효의 절대요건 세 번째 여기 보시면 여기 세 번째 보시면 먹이와 생육 환경이 미생물을 움직인다. 이건 사람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뭐 여러 가지 국내적으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결국 먹이에요, 먹이. 생육 환경, 이다 경제 문화 활동마다 관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먹이와 생육 환경이 미생물을 옮긴다. 인간 사회와 크게 틀릴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발효의 절대적인 네 가지는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부분 발효시킨다고 하면 발효로 만족을 해요. 근데 별 의미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무슨 목적으로 발효를 시켰느냐에서 결과물, 이게 타겟팅이 완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약재로 쓰기 위한 발효 약재를만 쓰면 이 약성이 내가 원하는 대로 드러나야 되는 거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맛이 드러나야 되는 거고, 몸이 편한, 속이 편한 음식을 만들었으면 그게 드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오해를 하는 게, 내가 그래도 발효를 배웠고 발효 전문가니까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해서 헛다리 짚는 경우가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뭐 혹시라도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그런 얘기가 다 있어라고 하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그래서 대전제로 이제 발의문학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면서 먼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니까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알아야 될 발효의 절대요건 네 가지. 첫 번째, 발효의 절대요건 첫 번째는 발효는 미생물과의 대화하고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하더라. 두 번째, 발효의 절대조건 두 가지는 숨쉬게 하라. 그러면 썩지 아니한다고 하더라. 발효의 절대조건 세 번째, 먹이와 생육 환경이 미생물을 움직인다고 하더라. 발효의 절대요건 네 가지,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라는 이런 조건들이 있다고 하더라. 이것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대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기 궁금하신 분들은 교보문고에 아마 있을 거예요. 교보문고에 찾아보셔서 그 발효인문학을 치시면 제 이름이 나올 거고 보면은 그 목차 정보에 여기 있으니까 쭉 한번 훑어보세요. 훑어보시면 다음 회차에도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리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공유를 마치고요. 제가 이 대전제를 말씀드리는 옛 그 어르신들의 문헌들을 보면 거의 천머리에 다 대전제가 돼 있어요, 결론이. 그다음에 그걸 세세히 풀어주시는 과정이거든요. 물론 그렇지 않은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동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저는 그것이 옳다고 판단이 돼서 오늘 바로 발효 인문학이라는 첫 번째 커리큘럼을 시작하면서 제가 항상 주장해왔던 그 발효의 절대조건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우선 소개를 드리고요. 내용들은 차이가 다소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책을 쓴 지가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뒤에도 변화 발전된 게 있어서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보문고에 들어가셔서 목차를 보시면 이 속에 이 책에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구나. 목차 정보만 보셔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제 그 범주에서 얘기할 거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말씀을 드리고요. 발효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발효는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발효는 띄우고 삭히고 익히는 것이 전부입니다. 문제는 그게 녹록지 않다는 거였죠. 그래서 제가 최대한 그런 것들을 누구나 쉽고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어, 나름대로 정립을 해왔기 때문에 거의 이 채널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그걸 하나씩 풀어드릴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5월 30일 날 지난번 제 밴드에서 소개해드렸던 재능 나눔 힐링 센터에서 이제 교육 체험을 할 겁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점심 때 오셔서 점심 드실 겸 그 맛있는 석쇠구이와 고기 그 냉면, 고기 냉면이죠. 그다음에 이제 사무실 장과 직접 실습하실 사과 동동주 시음을 하시고 강의도 들으시고 그다음에 직접 만들어 가셔서 가실 과정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제가 내일 오전 이렇게 오늘이 5월 22일 지금이 22시 10시 좀 넘었으니까요. 내일 오전 중에는 올릴 거예요. 관심 있는 분들은 밴드에 오셔서 보시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늦게 올리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 많이 오시게 되면 저는 좋지만 너무 인원이 많아지면 그 교육받으신 분들은 집중도가 떨어져서 일부러 제가 늦게 올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그때 뵙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발효는 무엇이냐? 누룩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발효가 무엇이냐라는 핵심. 누룩 박사가 생각하기에 발효는 대단한 것이 아니라 결국 생활의 지혜고 삶의 기술이더라. 근데 그걸 뜯어보니까 압축을 하면 띄우고 삭히고 익히는 과정이더라.
그 다음에 발효를 해야 되는 거는 단순히 발효를 뭐 내가 할 수 있다, 전문가다 이런 건 그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타겟팅, 목적한 결과물이 나왔을 때 발효가 완성이 되더라.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으로 압축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짧은 감이 있는데 제가 그동안 쭉 말씀을 드리니 너무 길은 것 같다는 말씀이 들어서 그렇다고 저는 쇼츠니 뭐니 하는 걸 별로 즐겨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AI 이용하는 건 지난주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꼭 필요할 때 제가 그 검색은 하겠지만 별로 활용은 하지 않고 사람이 하는 사람 내내 하는 그런 강의를 원하기 때문에 이 채널을 이렇게 운영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은 발효는 뭐냐? 누룩 박사 김홍기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발효는 뭐냐? 띄우고 삭히고 익히는 거다. 그리고 발효의 첫째 공덕은 독성 해독고 두 번째는 당연히 저장성도 향상이 되지만 더 중요한 게 우리 몸에서 제대로 삭혀져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발효더라.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사실은 이게 간단한 기술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미래 100년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원천 기술의 보물창고더라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월요일 날 올려드릴 건데요. 지금 고민 중이에요. 어떻게 올려드릴 건지. 어쨌든 고민을 해보고 발효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몇 가지를 올려드릴 거니까요. 월요일 날그 시간 되시면 오셔서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